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TV 국민라디오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국민라디오 팟빵이 공동기획한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제13부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다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국민라디오 스튜디오입니다.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또 왔습니다. 이제 7분 15초 남았군요. 네. 예. 방금까지 서울 동숭동 벙커 원 스튜디오에서 4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 손에 지금 출구조사 어떤 내용이 발표될 것인지 정보 보고 들어온 것이 있군요. 그래도 공표하면 안 되죠. 예, 공표하면 안 되죠. 예. 자, 그런데 말이죠. 탄성도 나오고 한숨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자, 앞서서 우리 손병희 씨가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천, 부산, 그리고 충남, 충북, 강원 여기 빨리 투표장으로 뛰어가시라 이런 말을 했네요, 보니까. 예. 아니 글쎄 뭐 저는 전혀 정보는 없습니다만은 예. 뭐 그쪽이 경합이라든지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손병희 씨가 통찰력이 있는 모양. 통찰력 있는 모양이네. 예. 자,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 세종. 일단은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네.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제주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네. 부산은 사실 또 더 특히 주목되는 곳 아닙니까?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 세종에 계신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제주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이번처럼 변수가 많은 선거,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율이 11%에 달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출구조사도 어쩌면은 이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조금 있으면은 이제 6시 땡 하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죠? 예, 충남, 충북, 강원, 경기, 대전, 인천, 부산, 여기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 6시 땡 하기 전에. 땡 하기 전에, 예. 투표장 안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예, 투표장 안으로만 들어오시면은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 불과 4분 40초 남았군요. 예. 자, 2014년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TNS 미디어 리서치 앤 리서치 해서 전국 654개 투표소 16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면접 조사로 해서 진행한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말이죠. 여기가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어요. 보니까. 예. 아주 참 보면은 새누리당은 예. 굉장히 강한 정당입니다. 예. 예. 그 눈물의 읍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좀 제대로 아는 분들은 사정을 아는 분들은 뭐 정말 얼마나 엉터리인지 유치하고 예. 그런단 말이죠. 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는 게 음. 뭐라고 해야 되겠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안타깝기도 하고 예. 뭐 이게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수준이라면은 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자괴감 들고 하는데요. 여하튼 뭐 제가 늘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 새누리당은 좀처럼 예. 없어지지 않는 바퀴벌레와도 같은 정당이다.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지난 대선에 비하면은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도
뭔가 좀 장족의 발전을 한 거 아닌가. 또 뭐 측면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나 교육감은 말이죠. 거의 뭐 한쪽의 완승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뭐 설마 새누리당 아니 이제 그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예측하는 건데 한쪽의 완승으로. 저쪽에도 예측하는데 우리 김영균 PD도 예측하시는구만. 이거 뭐 이 판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쪽지게가 돼요. 예, 쪽지게가 됩니다. 그래요. 지금 일단 지금 뭐 박영선 그 원내대표의 얼굴이 나오는데 예. 좀 밝아 보이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너무 멘붕에 빠지실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정도를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우리가 무슨 5분 동안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요. 이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곧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이 결과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늘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예. 새누리당은 진짜 잡초하던 정당입니다. 잡초 같은 정당. 밟아도 근데 죽질 않아. 망해도 확실하게 망한 적이 없어요. 뭐 저도 그냥 이기면 완성하고 예. 지면 석패합니다. 석패하죠, 석패. 야권은 지면 아주 대패하고요. 그렇죠. 이기면 아주 신승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졌다. 이렇게 말할 성질의 것인지 이건 뭐 잠시 후 한 1분 정도 지나면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좀 초조한 마음으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만은 정말 놀라울 정도 한쪽의 완승으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 제가 감히 그렇게 또 예측을 해봅니다. 그냥 제 감이에요, 예. 자, 이제 1분도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 안에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지금 함께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박원순 서울시장. 예. 정말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예. 그보다는 오히려 정몽준 후보가 너무 바닥을 보여줬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언제, 사흘인가 닷새인가 전에. 예.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차이가 났잖아요. 예, 그렇죠. 네. 자, 사실 많이 따라 붙었습니다. 예. 자, 이제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선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측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선 박원순 예측 당선 예측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지사 김진표 51, 남경필 49, 인천시장 유정복 49.4, 송영길 49.1, 강원지사 50.6 최문순, 48.2의 최응집, 그리고 세종시장 이춘희 56.1 당선, 그리고 대전시장 권선택 새정치연합 우세, 그리고 충북지사 새정치, 예, 그리고 충남지사도 새정치. 우세 속에서 경합입니다. 광주는 놀랍군요. 새정치연합 윤장현 전북지사, 그리고 전남지사는 예상대로 새정치연합. 부산시장이 51대 48입니다. 서병수가 앞섭니다. 대구시장도 당선 예측이 나왔는데요. 울산시장도요. 다 새누리당입니다. 경북지사 말할 것도 없죠. 예. 경남지사 새누리당 홍준표, 제주지사 새누리당 원희룡, 이렇게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예, 서영석 이사장님. 네. 우선 서울시장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54.5, 정몽준 44.7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김진표 51%, 남경필 49%. 우세 경합이죠. 예, 2% 접전입니다.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상태고요. 인천시장 0.3%입니다. 49.4의 유정복, 49.1의 송영길. 열세 경합. 네. 그리고 강원지사 최문순 50.6, 새누리당 최응집 48.2, 2.4%포인트 접전입니다. 우세 경합. 네. 세종시장 새정치연합 이춘희 56.1. 네, 아주
큰 차이로 12.2%포인트 차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측. 예. 대전시장 놀랍습니다. 1.6%의 접전입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49.8, 48.2의 박성효를 뒤쳤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사 50.3의 이시종 2% 차이로 새누리 윤진식을 이렇게 따돌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충남지사, 네. 이거 참 간발의 차네요. 49.8대 48.1로 새정치연합 안희정 후보가 우세 경합입니다. 광주시장은 이미 59.2% 예측치가 나왔어요. 새정치연합 윤장현 후보 승리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전북지사는 73.3, 새정치연합 송하진 후보가 새누리당 박철근 후보를 73대 19로 압승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전남지사 78.1대 11.6으로 새정치연합 이낙연 후보가 66.5%포인트째로 통합진보당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 51.8대 48.2, 3.6%포인트 접전입니다. 새누리당 서병수의 우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선전을 한 새정치연합 김부겸 후보 41.5, 새누리당 권영진 55.6 이렇게 나왔습니다. 울산시장 새누리당 김기현 64.6, 정의당 조승수 29.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북지사 새누리당 김관용 77.1, 새정치연합 오중기 1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남과 제주지사도 나왔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교육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연 후보의 당선이 예측됐습니다. 조희연 맨날 3등 하더니 어떻게 당선됩니까? 예,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역시 진보교육감 김석준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습니다. 대구는 진보교육감 정만진 후보가 2위고요. 우동기 후보가 55.1%로 1위를 나타냈고요. 인천교육감 이청현 진보교육감 32.8로 당선이 예측되고 있고요. 광주 역시 진보교육감 장휘국 후보 47.6.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진보교육감 그 명단에 오르지 못했네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최교진 후보가 39.2% 이기는 걸로 나왔고, 경기도 관심이 많으시죠? 이재정 37.7, 조전혁 27.1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경기도도 민주진보교육감 탄생이 예측되고 있고요. 강원도 민병희 48.4, 김선배 36.2 이렇게 나와서 역시 강원도도 민주진보교육감 탄생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충북 역시 민주진보교육감 김병우 후보가 45.2%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김승환, 전남 장만채, 경북 이영우, 경남이 놀랍네요. 박종훈, 제주 이성문 후보가 각각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현재까지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서영석 이사장님, 어떻게 이 결과를 보고 계십니까? 일단 서울시장 재선 그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확실한 것보다는 오히려 경합이 7군데로 더 많은데요. 예. 이제 이 경합의 결과가 결국은 여야의 승패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고요. 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 교육감들이 서울, 경기, 인천 다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나온 것은 아마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교육감 선거에는 아주 직격탄을 미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이제 박근혜의 눈물로 인해서 특히 50대, 60대 이상의 연령층들이 투표장에 대거 몰려 나온 것이 이런 접전을 만들게 한 요인으로 분석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예상 외에 지금 접전 상태긴 합니다만은 인천 송영길 시장 열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천이 그 유정보 후보가 이게 집권 초기 아닙니까 지금? 예. 1년 반 정도 지났으니까 아직도 집권 초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집권 초기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프리미엄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이명박 집권 초기에 아무 죄도 없는 문국회를 갖다가 엉터리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국회의원직 뺏어버리고 이재호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사실 집권당의 힘이거든요. 네. 집권 세력의. 예.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가 없었더라면 유정복 후보가 아마 무난하게 네. 당선됐을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이제 세월호 참사 여파 때문에 유정복이 많이 고전을 하긴 했는데 네. 다소 우세하게 나오는 것은 네. 역시 이 막판에 예. 박근혜 마케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노년층의 투표율을 대거 끌어올린 것이 네. 아마도 우세 경합을 하게 만든 이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만약에 이 결과대로 나온다면은 9대8이 됩니다. 야권이 9군데에서, 광역단체에서 이기는 걸로, 그리고 여당은, 8군데에서 이기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말이죠. 근데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5군데가, 영남이고요. 수도권에서는 인천, 그리고 제주, 이 정도만 승리하는 그런 양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들 표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네. 이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대전만 하더라도. 예. 아니, 근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예. 지금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 세종, 대전이군요. 예. 조금이라도 이긴 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야권이 10군데서 이기는 거고요. 예. 여당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7군데만 이기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5군데가 영남이란 말이죠. 네. 그럼 뭐 거의 참패라고 봐야 되겠죠. 참패라고 규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당에. 아마 내일 이 출구조사대로 결론이 나면은 예. 내일 아마 참패라고 신문 타이틀에 올라갈 겁니다. 여당 참패로 이렇게 결론이 날 것이 분명하고, 게다가 또 부산, 대구 같은 경우 거의 뭐 압승이라고 말할 수 없는 또 구도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지금 부산이 뒤집어지면 진짜 이건 난리 나는 건데. 예. 부산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부산에서 이기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들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상당히 좀 아쉽긴 합니다. 3% 차이라면은 그 작은 차이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말이죠. JTBC 여론조사는 또 달라요. JTBC 사전 예측 조사를 보면은 박원순 시장 승리를 뭐 예측한 건 뭐 똑같은데 경기지사 같은 경우 5% 차이로 남경필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고요. 네. 부산시장은 도리어 또 인천시장은 도리어 송영길, 오거돈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JTBC 조사대로 되면 오히려 더 큰일 나는 거죠. 네. 새누리당으로서는. 서울교육감은 뭐 여기도 역시 조희연 후보의 승리로 이렇게 귀결되는 그런 양상이 되겠네요. 네. 새누리 정몽준 예측 낙선 해놨네. 예. 자, 서 이사장님. 예. 저 한번 좀 풀이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몽준 후보의 패배이면서,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승리기도 하면서 정몽준 후보의 패배다. 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몽준 후보, 왜 이렇게 된 건지. 아니, 이제, 말하자면은, 실력이 드러나서, 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몽준 후보는 7선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의정활동 단상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고요. 재산이 많다는, 뭐, 그런 점 이외에는 딱 벌어진 게 없었죠.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하고의 연합 때도 막판에 실족을 함으로써 신뢰를 많이 잃었던 전력도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나오면서 예선 전인 새누리당의 경선에서도 그야말로 정몽준 후보의 밑바닥을 조금씩 보여주다가 이번 박원순 시장과의 본선 선거에서는 그야말로 그 실력의 바닥까지 보여준 것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강력한 지지계층의 존재도 불구하고 10%포인트 이상의 출구조사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차이로 대패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몽준 후보와 같은 정도의 재력과 그리고 7선이라는 다선 경험 그리고 정주영 회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후광 이런 것들이 결합된 상태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10%포인트 이상 뒤졌다면은 예. 사실 정몽준 후보로서는 정치적 식명이 거의 끝장난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가능한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지지율 추락이
예견되겠죠? 서울시장 낙방으로. 이미 정몽준 후보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4위, 5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반기문을 새로 집어넣은 탓도 이긴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아마도 뭐 반기문을 집어넣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정몽준 후보의 대선 지지도는 많이 추락하지 않을까. 사실 이제 한 20% 안팎의 그야말로 허수아비를 지나가는 그냥 몽둥이를 씌워놔도 새누리당 후보라면은 지지해줄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정몽준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20몇 % 차이로 20몇 %의 실적으로 그 대선 지지도에서 1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정몽준의 박원순에게 지고 선거 과정에서 너무나도 그 실력의 바닥을 드러내는 바람에 아무리 철동같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아마 정몽준 지지는 체리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정몽준 캠프 표정은 어떨까요? 김효진 PD 오늘 하루 종일 그곳에서 그 리포트 하다가 주워 맞는 거 아니에요? 자, 김효진 PD. 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사실은 이미 감을 다 잡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일부 정보보고 형태로 이런 결과가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전에 조금 돌기도 했고요. 예. 인터넷에도 좀 나돌았다고 합니다. 예. 조금 전 출구조사 결과 발표 때 이 박원순 후보가 자신을 9.8%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정 후보의 표정 굳어졌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나왔어요? 예, 여기 이 캠프에 나와서 어허. 미리 준비가 된 예. 그 개표 방송 시청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자리를 잡았고요. 한 5분쯤 전에 예. 발표 5분쯤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정 후보는 이 다른 지역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조금 직접 보다가 박 후보와의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듯이 옆에 앉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게 총괄본부장이었죠. 캠프 김성태 의원에게 수치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정 후보 캠프 일순간 적막감이 감돌 정도로 조용해졌고요. 이 발표장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TV로 상황을 지켜보던 지지자들은 탄식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 발표 순간 얼굴이 굳어졌던 정 후보는 다른 지역 판세를 지켜보면서 이따금씩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이내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발표 현장에는 이 정 후보와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해훈 전 후보도 배석을 했습니다. 예.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도 한나라당 의원도 자리를 찾았고요. 예. 김황식 전 후보의 모습은 방금 전에 제가 확인한 때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지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출구조사 결과가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다면서 애써 위로하는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단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정몽준 후보 캠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김효진 PD, 정몽준 캠프에서 소식 전해주셨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박성재 PD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박성재 PD? 네, 새정치민주연합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그 예측 조사, 사전 출구 조사를 통해 살펴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10군데 광역단체장 그리고 새누리당이 7개 광역단체장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표정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이곳 상황실에는 오후 5시가 지나자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당 지도부와 선대위 관계자들이 차례차례 모여들었습니다. 제일 앞좌석에는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와 당 지도부들의 자리가 마련돼 있었는데요. 두 대표의 모습은 결국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종환 선대위 대변인에 따르면 두 대표는 모처에서 휴식 중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상황실에 올 것이란 말을 전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조종환 대변인에게 출구조사 소감을 여쭤봤는데요. 경합인 지역이 많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련된 자리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민병두, 노웅래, 최재천, 도종환 의원과 김두관, 정동영,
정세균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함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 상황실장을 통해 공지 상황이 전해졌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52일째가 되는 날인 만큼 소리내어 웃거나 환호성, 만세 삼창, 후보 이름 연호, 꽃다발 증정 등을 자제하고 상황에 맞게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조용하게 선거 결과를 맞이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조금 전 발표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조용히 지켜봤는데요. 당 지도부의 표정은 다소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한편 기자들과 당직자들 사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장과 충남도지사 선거 등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조금 동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화면이 뜨자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하는 안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선거상황실에서 박성재였습니다. 네, 박성재 PD 수고하셨습니다. 국민라디오의 투개표 특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18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제1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 강남 3구에서는 결국 정몽준 후보가 이긴 걸로 나왔네요.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인천이 상당히 좀 의외인데 말이죠. 인천의 그 바다 쪽, 옹진군이라든지 이 바다가 다 있는 쪽의 그 구들은 빨간색입니다. 내륙 쪽은 다 파란색인 것 같고요. 아니, 색깔을 새누리당이 빨간색을 하다 보니까 빨간색을 칠해버리면 무슨 빨갱이 컴플렉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예. 좀 웃겨요. 예. 그러니까 지금 광역단체를 전부 다 이렇게 도표화 해보니까 말이죠. 이 거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을 포위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어요. 영남을 포위하는 양상. 영남을 제외하고는 예. 제주도가 과거에는 호남 쪽에 더 가까웠는데 이번에는 영남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새누리당은 젊은 후보, 새정치민주연합은 언제적부터 써먹었던 도지사입니까? 신구범. 신구범 씨. 그분을 내세우는 바람에 표가 된다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신구범 씨를 안 쳤겠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아주 큰 표차로 결국 낙선하게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제주도 출신 중에서 성공한 제주도 한 번도 안 쳐봐도 좋으니까 네. 그런 사람을 하나 맞부를 작전을 놨으면 몰라도 예. 신구범 가지고는 원희룡한테 이기가 역부족이었죠. 그렇군요. 자, 진보교육감. 이거 정말 압승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7군데 중에서 11곳에서 진보교육감이 휩쓰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거기도 저거죠. 울산, 그다음에 대구 경북 예. 쪽이 그리고 단일화 안 된 최한성 있는 데가 어디지? 대전인가? 예. 여기도 이런 것 같고. 예. 그 위에는 어딜까? 부산은 진보 단일 교육감인데 경남이 아마도 역시 보수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죠?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가 뭐냐면은, 보정되기 전 데이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정된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렇더라고. 쭉 지나가는 걸 지금 SBS를 쭉 보니까. 예. 세종시장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춘희 후보. 계속 열세였어요. 유한식 후보한테 말이죠. 새누리당. 그런데 결국에는 뒤집었고요. 무려 56%를 득표하는 걸로 나타나서 그렇게 전망이 돼서 이거는 정말 진짜 흥미진진하네. 예. 어느 정도 10% 이상의 차이로 이길 수 있는 곳은 다 5군데고 예. 나머지 7군데는 접전이니까 이거 네. 한 밤 12시까지 잠 못 자겠구만.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길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5군데. 서울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 그리고 한 군데가 어디죠? 세종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5군데고. 저쪽은 새누리당은 제주, 경남, 부산, 경남, 부산은 아니야. 부산은 접전이죠. 경남, 경북, 울산, 대구, 경북 5군데. 예. 5대 5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7은 다
이제 개합인데 예,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대전, 부산. 근데 인천하고 부산은 열세 경합. 경합. 나머지는 다 우세 경합. 예. 자, 일단 저희가 확보한 또 선거 전날 조사 이게 보정치가 아마 개입됐을 텐데 선거 전날에 그 조사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선거 전날 조사를 보니까 이거 뭐 대구도 뒤집어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안 되네. 예, 그렇습니다. 선거 전날 나왔던 거는 뭐 구체적인 그 데이터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부산은 아주 그냥 낙성이고 아니요. 서울에서 박원순 후보의 압승 그리고 오거돈 후보의 또 압승도 그러니까 이야기이 됐었네요. 보니까 전날 저기 방송 3사 조사 보면은 네. 오거돈은 아주 낙성이고 네. 김부겸하고 권영진도 아주 박빙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은 끝까지 가봐야 부산도 알아.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네요. 네. 예, 그리고 대구가 아주 기막혔습니다. 불과 1% 차이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선거 전날 사전투표에 그 출구조사를 하지 않았던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그러니까 사전투표 때 출구조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오늘 조사만 갖고는 데이터가 완전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어제 마지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정할 때 쓰려고 조사한 건데 이걸 보니까 대구가 불과 1% 차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송영길 그 후보가. 그러니까 근데 오늘 그 실제 투표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또 유정복 후보가 이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또. 어마어마하게 이긴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불리하게 나왔던 것이 뭐 1% 차이라도 뒤집었으니까 대약진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예. 아휴. 광주 같은 경우는 아주 간발의 차이로 강훈태 후보가 슬쩍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대전 결과도 사실은 간발의 차이로 박성효 후보가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알 수 없는 겁니까? 지금 경합 지역은. 근데 어제 전날 조사한 거에서는 이 세종시,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충청북도, 또 충청남도에서 이 현재 야권 후보들이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온 걸로 봤을 때에 뭐 상당히 좀 뭐랄까요? 여기는 좀 기대해도 되지 않겠는가, 야권이. 그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아이고, 참 이게 오늘도 아주 그냥 또 잠 못 자게 만드는 거야. 잠 못 자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에서 뭘 낙관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건 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충남 교육감 상황 궁금해 하시네요. 이 충남 교육감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충남이, 김지철 후보와 서만철 후보 사이에 경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철 후보가 진보교육감 후보인가요? 예. 30.6대 30.2 이렇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히려 충북은 진보교육감이 많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충남이 참 그래요. 충남, 대전. 네. 자, 경합 양상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7군데고요. 새누리당이 현재 확실히 앞서는 곳은 5곳, 새정치민주연합이 확실히 앞서는 곳은 5곳. 5대5. 접전이 7군데.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야. 인천교육감은 이청현 후보가 7% 이상 앞서고, 강원교육감은 민병희 후보가 뭐 거의 12% 앞서니까 여기도 뭐 안정적으로 봐야 되겠고, 세종도 역시 최규진이 그 진보 단일 교육감 후보가 이제 뭐 거의 15% 차이니까 이것도 뭐 안정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대전이 최한성 후보가 많이 뒤지고 있어요. 진보 교육감 2등입니다, 현재. 근데 그 더블 스코어니까 이건 뭐 거의 졌다고 봐야 되고, 충북은 이제 진보 단일 후보인 김병호 후보가 보수 쪽 12%대 12%니까 안정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충남은 진보의 김지철과 서만철 또 이게 진보 교육감 후보가 분열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1등, 2등 다 진보 교육감 그러니까 후보입니다. 뭐 그러면 둘 중에 한 명 되겠네.
충남이 분열됐구나. 예. 저기 대전도 분열이 됐던데. 자, 하여간 지금 진보교육감 후보는 11명이 이렇게 17군데 중에서 11명이 현재 1위를 1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지철 선생님께서 진보라고 해서 우리 로즈님이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참 대선 멘붕에서는 좀 벗어나시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애청자분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 모르죠. 네. 이게 출구조사가 예. 뭐 요즘은 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지난 대선 때의 출구조사 해프닝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여기저기 아니, 그때도 그건 맞았어요. 정보가 나오다가 오후부터 갑자기 출구조사에 대한 정보가 일체 차단되면서 예. 박근혜 승리로 되는 거 보고 네. 야, 이 출구조사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출구조사를 믿을 수가 있느냐 불신을 가중시킨 원인이 됐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출구조사도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밤 11시 이후 늦게는 새벽 1시쯤 돼야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예. 뭐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땅에 진짜 계획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JTBC의 그 사전 예측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JTBC 예측은 방송 3사 결과와 그렇게 다릅니다.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가요, 이게? 예. 가만히 있죠. 거기서 나온 소리인데요. 어디서 나는 소리죠, 지금 이게? 예. 죄송합니다. 예, 잠시 혼란이 저는 뭐 있었습니다. 전혀 그런 예. 걸 만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IT 기기를 켜놓은 게 지금 몇 대입니까?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예. 자, 어쨌든 결국 박근혜의 눈물 마케팅 이게 영남에서 먹혔다고 봐야 되겠죠? 먹겠습니다. 영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먹겠죠. 진짜 죽은 사마중달이 아니지. 죽은 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쫓았다는 고사도 있습니다만은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선거에 일체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관련해서 눈물 코스프레 한 거, 예. 그거 하나 가지고 후보들이 써먹은 게 이토록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정상적인 선거였다면은 예. 참패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근데 참패를 해야만이 또 새누리당도 정신을 차리고요. 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했다고 해서 정권이 무너지겠습니까? 박근혜가 하야를 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새누리당은 자기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던 선거 한두 달 전에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정권을 뽑는 선거지 무슨 박근혜에 대한 심판이냐 이런 식으로 아주 어깃장을 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세월호 참사 때문에 여론이 확 뒤집어지니까 네. 제발 박근혜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마치 이번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지면은 박근혜가 물러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눈물 마케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선거에 직접 관여한 건 아닙니다만은 예. 박근혜를 선거의 도구로 활용한 것만으로도 새누리당이 참패해서 벗어나는 이런 출구조사가 나온 걸 보고 역시 박근혜 참 진짜 수천만 들고 다니면서 대가리에 든 게 없어도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그 이미지 마케팅이라는 거는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절로납니다. 예. 이게 새누리당에게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중앙정치가 개입할 바가 아니다. 이랬더니 이제는 지역 후보는 온데간데 없고 박근혜의 눈물 살려주십시오. 그걸 갖고 플래카드 내걸고 말이죠. 아니 부산이 진짜 골 때린 거예요. 예. 내가 보기에는 그 하루 전에 여론조사에서 오거돈이 서병수를 한 10% 이상 앞섰다고 했던 게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예. 부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은 부산일보입니다. 예. 부산일보 광고에다가 예. 서병수 광고 어떤 자를 자기 얼굴 안 내놨어요. 예. 전면에다가 예. 박근혜 얼굴을 깔아놓고 그 밑에다가 기호 1번 서병수라고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병수가 저 여자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예. 근데 그런 게 먹힌다는 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예. 정말 답답합니다. 예. 나는 새누리당이 선거에 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에서 이긴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혀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이기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기든 어차피 보수정당끼리의 싸움이고 예. 지방정치가 정말로 자리를 잡으려면은 지금 이처럼 우리 열받는 이런 우리들이
지방으로 하방해서 다음에 4년 후에는 우리들 사이에서 후보가 나와가지고 네. 정당 공천 없이 예. 이렇게 돼야 진짜로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예. 이 정권이 갖고 있는 그 무도함, 예. 오만불손, 네. 그리고 이 정권의 무식, 실력 부족, 예. 게다가 세월호 참사 대체에서 보였던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목숨을 죽어보는 내문 예. 이런 행위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을 미워하는 겁니다. 예. 박근혜 눈물 하나 때문에 참패에 마땅할 그를 정당이 이토록 따라붙었다는 것 자체가 참 절망스러워요. 네. 절망스럽습니다. 예. 근데 뭐 절망한다고 제가 해서, 봤을 예. 때는 새누리당이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써 엄청나게 큰 정치적 상흔을 스스로 남겼다고 봅니다. 물론이죠. 예. 예. 다음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차별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당분간 이 당은 어찌됐든 박근혜의 직할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따라서 결국에는 차기 대권 주자가 나올 여지가 더 막혀졌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면이 서는 거예요. 야, 니들 다 아니었으면 내 눈물 아니었으면 뭐 영남에서 다 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이번 선거 결과 박근혜의 여당 장악력은 더 예.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완패를 해야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당 눈치도 보고 지멋대로 안 하고 뭐 그럴 텐데 이거 뭐 진짜 다 망했던 선거였는데 박근혜 때문에 살았다. 이 스스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새누리당이. 또 이제 청와대의 독주가 시작될 겁니다. 예. 다만 이제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7개 지역에서 야당이 막 싹쓸이를 한다든지 네. 한두 개만 잃고 한 5개 이상 가져간다든지 하면은 야당 눈치는 좀 보겠죠.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은 힘센 사람들 눈치는 보더라고요. 근데 새누리당은 완전 찬밥일 겁니다. 예. 자기들이 뭐 자초한 거 좀 누구한테 원망하겠습니까? 방송 3사 조사는 말이죠. 네. 일단 방송 3사 조사는 표본이 16만입니다. 네. 이게 뭐랄까요? 표본이 많다고 해서 꼭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도는 높죠. 예. 다른 어떤 과거에 예측 조사보다. 표본조사와 관련해서 유명한 스토리가 있죠. 갤럽은 표본조사를 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 1000명으로 예측을 했고, 예. 무슨 이상한 것들 잡지사는 자기들의 그 독자층을 상대로 해서 10몇만 명을 상대로 했는데, 예. 그 잡지사가 틀리고 갤럽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표본의 추출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표본만 제대로 추출이 된다면은 사실 예. 1000명을 하나, 10만 명을 하나 그 결과는 비슷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 표본 추출하는 방법에 아주 틀려먹었어요.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 저도 그 대선 전에 만나서 얘기 들어봤습니다만은 예. 이게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하루 동안에 1000명을 다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틀로 늘어지면은 여론이 이미 바뀌기 때문에 예. 이게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예. 그 1000명을 하다 보면은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예. 시간은 다가가고 예. 밤 12시까지 다 끝내야 되는데 노인네 그 50대, 60대는 다 이제 조사를 마쳤는데 20대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야. 예.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보정 방법을 씁니다. 예. 이게 20대가 표본이 100명인데 한 10명밖에 안 받았다. 그러면 곱하기 10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10명의 여론으로 100명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예. 이게 뭐 자기 나름대로 보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엉터리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는 겁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여론조사가 자꾸 틀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론조사 업체들도 새로운 기법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데 예. 어차피 뭐 여론조사 기관들이 난립에 있다 보니까 서로 덤핑하고 싸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맨날 틀린 여론조사로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는 예. 그런 결과를 양산하는데요. 여론조사 기관들 반성해야 됩니다. 예. 이번에도 완전히 틀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출구조사하고 지금까지 했던 한겨레신문을 포함해서 예. 뭐 한겨레신문이 잘못이겠습니까? 한겨레신문이 맡긴 여론조사기관이 잘못이지. 쫙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마 맞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근데 3,000명이 넘는 당선자를 뽑아내는 이런 아주 정말 미세하게 이를 데 없는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아니,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도 모든 아니고. 당선자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은 광역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표현만 제대로 하면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 여론조사 기관의
기업들의 실력이 빵점인 겁니다. 예. 어디 가가지고 외국 나가면요. 이런 실력으로 이렇게 맞췄다는 그 성적 들고 나면 당신들은 이런 조사 기관도 아니야. 끼지 마. 점쟁이들이야. 믿거나 말거나. 그 무슨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표본 얘기하셔서 그런데 만약에 네. 전 국민들이 뭐 다 휴대폰 갖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잖아요. 선거를 할 수 있는 유권자층에서 안 갖고 계신 분들 찾기가 정말 힘들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지역별로 A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살고 남잔지 여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것들은 통신사의 가입자들을 SK나 KT만 알죠. 그게 지금 법이 미비돼. LG는 몰라요? 네? LG는 몰라요? LG는 이제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적으니까. 하여튼 뭐 SKT, LGT 그리고 뭐 KT 이게 다 예를 들어서 가입자 명부를 다 확보를 한다. 그거는 불법이죠. 불법이죠. 네. 근데 불법이지만 뭐 그런 데가 있다면은 몰래 네. 뭐 누군가가 이렇게 그런데 압력을 가르치는 아니 지금 개인정보가 뭐 지금 보호가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쪽에 입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표변을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딱 짜서 여론조사를 돌린다. 그러면 뭐 정확하다. 뭐 정확하겠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제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요. 한 사람의 그 성별, 연령별, 지역별, 뭐 재산. 그러니까 그 통신사 정보는 이 사람이 뭐 서울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서울시 안무개구, 안무개동 사는 거 이게 다 분류가 되잖아요.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보를 여론조사기관에 제공을 하면은 정확한 여론조사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걸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정확도를 높이려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이제 그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제공된 게 또 다른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통신사 정보도 몽땅 다 유출되는 판에 아니 여론조사 기관들한테 법에 의해서 니들은 여론조사 때문에 그 사람의 나이와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휴대전화번호 전화를 제공했는데 그게 어떻게 유출 안 된다고 보장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여론조사 기관들은 고민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하고 그리고 표본을 정밀하게 계속 보정을 시켜서 좋은 표본단을 뭐 10개, 20개, 100개, 1000개를 만들어서 계속 돌려가면서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야말로 쉽게 장사하려는 그런 마진을 높이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난립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뭐 공짜로 주겠다는 데도 있고요. 예. 저도 뭐 인터넷 매체 운영할 때 보니까 심지어는 아무리 적어도 1000명 표현을 하려면은 최소한 몇 천만 원 들거든요. 근데 뭐 800만 원을 해줄게요. 600만 원을 해줄게. 나중에 선거 막 한가니까 500만 원 해줄게라고 제안하던 여론조사 기관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걸 일단 여론조사 결과라고 떡 내놓으면 신문에 대문장에 실어주는 언론사들도 반성해야 돼요. 예. 아이고,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 내일 참 평론하실 게 많으시겠어요? 예. 아이고, 결과가 빨리 나와야 뭐 또 하지. 이거 결과가 빨리 안 나오면 진짜 특히 이럴 때 되면요. 예. 신문들 참 죽을 지경입니다. 아, 이럴 때. 아,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신문들이 시비가 엇갈리는 게 재벌 신문들 혹은 부자 신문들 혹은 보수 신문들과 예. 그렇지 않은 신문들 간에 명함이 많이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벌 보수 신문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예. 돈 많은 신문으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어떤지 이제 저도 언론계를 뭐 종이 신문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각 지역마다 분공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밤늦게까지 뉴스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대부분 이제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이제 진보 신문들은 공장을 서울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찍어가지고 지역에 배달을 하려면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아무리 늦어도 밤 12시까지는 기사를 마감해야 된다. 이런 이제 한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 지역에 분공장을 갖고 있는 뭐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한 새벽 한 2시, 3시까지 기사 마감해도 그게 다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룰루랄라 하는 반면에
좀 돈 없는 신문들, 뭐 특히 뭐 진보개혁 쪽의 신문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예. 쪽은 12시까지 일단 마감 때까지 어떻게든 막 대가리를 굴려가지고 맞춰야 되니까 아주 머리에 쥐가 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무려 7군데에서 초경합 상태란 말이죠. 또 내일 예. 힘없는 신문들은 대오보를 낼 수 있어요. 예. 그 사실은 이 개표 결과 잔혹사는 2010년에 서울시장 선거 아닙니까? 네. 불과 몇 퍼센트 차이였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명숙이 이기냐, 오세훈이 이기냐, 거의 한 4시, 5시에 결론이 났었을 거예요. 그 그렇죠. 이튿날. 엎치락 뒤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한명숙이 졌죠. 예. 그래서 참 어쨌든 보니까 이긴 사람이 장땡이비다 보니까. 지금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아직도 다 집계는 안 된 것 같은데 56% 예. 정도까지 나왔네요. 예. 자, 다시 한번 JTBC 출구조사는 아니고요. 출구조사네요.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서울시장 박원순, 경기도는 남경필, 부산은 오거돈, 인천은 송영길, 대구는 권영진, 광주는 윤장현, 울산은 김기현, 세종시는 이춘희, 그리고 대전은 경합 상태다.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초경합 상태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권선택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 그리고 강원도 역시 초경합인데 역시 최문순 후보, 충북도지사의 경우는 역시 이시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데가 3, 4조사하고 틀린 데가 인천, 경기도, 부산 이렇게 다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천, 경기, 부산이 가장 초접전 지역이다. 초접전 지역이다. 그런 이야기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JTBC하고 3, 4조사하고 같은 것만 따져보면은 서울시장 박원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충남도지사 안희정, 대전시장 권선택, 그리고 충북지사 이시종, 전북지사 이낙연. 이낙연은 전남입니다. 전남입니까? 전북이 이게 전북이 이렇게 썩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아가지고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 전북도지사 기분 나쁘겠네. 기분 나쁘겠어요. 송하진. 네. 그리고 광주는 윤장현. 그리고 이렇게 나왔고요. 동일한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구는 서병수. 대구는 권영진. 그리고 경북은 김관용. 김관용. 그리고 부산은 현재 부산은 오거돈, 부산이 다르죠. JTBC는 3, 4조사에서는 서병수가 이긴 걸로 나왔고, JTBC는 오거돈이 이기는 걸로 나왔죠. 예. 하지만 경남, 울산은 홍준표 그리고 김기현, 제주는 원희룡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JTBC하고 3, 4하고 다른 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인천, 경기, 부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인천, 경기, 부산이 희비를 가를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어제 조사한 3, 4가 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JTBC 조사 결과하고 동일해요. 그 셋다 어제는 아니죠. 어제도 어제 자료하고 JTBC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경기도입니다. 어제 3, 4가 조사한 결과는 간단한 차이로 김진표가 이기는 걸로 나왔고, 셋 다 야당이 이긴 걸로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JTBC 조사는 남경필이 이기는 걸로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해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인천, 경기, 부산은 아마 밤새도록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전혀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서울교육감 다시 탈환했네요. 광노현 교육감 빼앗더니 문용린이가 당선되더니. 문용린도 이번에 사실 바닥을 드러낸 거지. 예, 그렇죠. 지금 문용린 씨는 수사 대상이에요. 네. 관권 선거했다는 의혹. 팔아먹고. 그리고 또 보수 단일 후보라는 누구야? 고승덕도 나왔는데 지가 뭔데 그 단일 후보야. 그렇게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마 맛이 간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 교육부 총리했다는 것밖에 몰랐는데
사실 룸살롱 가가지고 쫓겨났다는 건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었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예. 뭐 기억도 별로 안 나고. 예. 그런 사실이 들통이 나면서 점수를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의 직격탄을 맞은 데는 교육감입니다. 그게 교육감에는 지금 현재 여론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기 도지사를 뽑는 선거에서는 박근혜 눈물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걸 뒤집어 놓은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글쎄요. 다음 총선에서는 그 눈물 이제 안 먹히죠. 안 먹힐 거라고 또. 아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미천을 슬슬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유명한 사진이 있죠. 그 선글라스 끼고 있는 박원순, 그 오세훈 클리어, 나경원 클리어 하더니 이제 정몽주까지 클리어해서 미션 클리어했다는 이 그림 또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 아주 유명한 이미지인데. 예. 미션 클리어. 근데 고승덕 씨는 아주 치명타를 입었네요, 보니까. 네. 1등 하다가 완전히 3등으로 팍싹 주저앉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자체가 예.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저런 여론조사 기관들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예.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게, 저기, 인지도 조사하고 예. 지지도 조사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나왔던 예. 고성덕이가 1위하고 문영인이가 2위하고 이재현이가 3위 하는 것은 저는 지지도 조사가 아니라 인지도 조사라고 조희연입니다. 봅니다. 예, 조희연. 네, 조희연. 예. 인지도 조사입니다. 내 라디오 비평 마지막에서도 이재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욕 엄청나게 먹었어요. 예. 아니,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예. 조희연도 있지만 이재현도 있거든. 아니, 조희연이 중앙고등학교 나왔더만. 아니, 내가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니까. 물론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은 예. 문과 출신이고 나는 이과라서 서로 뭐 학교 다닐 때 얼굴 본 적은 없는데요. 예. 근데 인지도 조사를 하니까 조희연이가 꼴찌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문용린이 교육자로서의 부적합한 인물임이 드러났고 또한 고승덕은 뭐 그야말로 바닥을 보였고 고승덕은 지금 실제 투표에서는 완전히 3등으로 밀지 않습니까? 네. 조희연 그 교수가 갖고 있었던 교육자적인 자질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그 뭐랄까 그 도덕성, 믿음직스러움 이런 네. 것들이 결국은 투표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들 진짜 반성하고 기법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어디 나가가지고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주도관에 놀리면서 수능크리 얘기하지 말고 자기 실력을 늘릴 생각을 하라. 이게 여론조사 기관에게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예. 또 틀리면은 이제 앞으로 쓰레기 통에 꾸기게 집어 넣어버려야 돼요. 참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지금이야 큰 폭으로 이기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그 기대감으로 사실 오늘 지켜본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다지 흡족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출구조사 결과대로 간다면 만약에 인천까지 송영길 후보가 이기는 것도 나와서 10대 7의 상황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긴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뭐 0.몇 %로 오세훈이 이긴 거. 뭐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오세훈이 이기면 이긴 거지. 뭐 2010년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자. 하여튼 뭐 교육감 선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이 그렇게 절망적인 건 아닌데 역시 박근혜는 사실 박정희 향초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것도 사실 언론 탓입니다. 뭐 솔직히 예. 얘기하면은 박정희 때 언론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지금보다도 한 수십 배 더 악독한 언론들 아니었습니까? 예. 지금은 KBS가 청와대 방송이라고 비판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예. 박정희 때는 KBS가 박정희 방송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끌려가가지고 존나게 좀 맞아요.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네. 박정희 욕하다가 택시 운전사가 바로 파출소로 신고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아주 그냥 인생 망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예. 그런 식으로 언론 환경이 왜곡돼 있다 보니까 예. 마치 박정희가 구구의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됐던 네. 그 여파가 지금도 50대, 60대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예. 그것이 결국은 그 딸인 예. 박근혜에게로 투영됨으로써 선거의 여왕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기까지 된 건데 예. 뭐 박근혜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또 나올 건 아니니까 네. 이제 1년 반 동안 하면서도 박근혜의 미천이 슬슬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특히 세월호 과정에서 보여준 그
터무니없는 박근혜의 실력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50대, 60대에 또 각성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은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 머리 가지고.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음 총선 가서는 새누리당이 그때는 쟤 누구한테 기댈 건지 모르겠어. 다음 20대 총선 아니겠습니까? 20대 총선에서 결국 새누리당이 앞세울 게 김정은이한테 기대겠다. 예? 김정은이한테. 아이, 이제 색깔론 같은 거 안 먹히잖아요. 했더니 뭐 전혀 먹히지도 않는 거고, 북한을 꺼낼 수도 없고, 박근혜 눈물 앞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차기 대권 주자가, 사실은, 지난번 그 19대 총선 같은 경우, 박근혜라는 차기 대통령감이 앞장서 가지고 주도했기 때문에, 사실은 새누리당이 이니셔티브를 준 면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 그 야당 지도자는 한명숙 대표 아니었습니까? 한명숙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당대표가 됐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그 당시에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권에 출마할 후보들은 당대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될 사람이 사실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김용민 막말 파문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일단 때문이기도 하지. 왜냐하면 김용민 막말은 막말도 아닌 걸 막말로 만들어서 진짜 그게 가능하더라고. 엉터리를 뭐 개별스 같은 인간들이 한마디로 보면은 예. 나에게 뭐만 다오, 5분만 뭘 다오 그러면은 뭘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야 김용민 내가 그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 아니지. 일단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차기 대권 주자의 어떤 책임 아래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당과 차기 대권에 나올 수 없는 분이 진두지휘하는 그런 당의 싸움에서 이니셔티브는 당연히 새누리당이 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다음 총선을 한번 보자고요. 20대 총선 아니겠습니까? 벌써 20대. 내후년. 지난번에 19대 총선이었으니까요. 난 내후년 총선에 또 투표 못합니다. 예. 사면 받지 않는 이상은. 정봉주도 그렇습니다. 예. 정봉주는 10년이라며 난 5년이야. 그렇습니까? 예. 아니 나는 피선거권은 상관없어. 내가 어디 출마할 사람 아니니까. 예. 투표할 수 있는 권리라도 좀 줘. 나 이거 헌법소원 할 거야. 이 개새끼들. 예. 진짜 좀.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냥 말조심할 필요도 없겠네 보니까. 특정 다수에게. 농담입니다. 예. 진짜 선거법 위반했다고 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해가 가요. 근데 예.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국민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국민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 세금은 그려놓고 받아가요? 뭐 세금 받아가겠죠. 월급 받으니까. 세금은 받아놓고 국민의 어떤 그런 선거권을 제한해? 선거법 위반했으니까. 그래서 그래? 황우여가 나기 왼수야. 네. 황우여 이름으로 고소했거든. 황우여도 이번에 세월호 그 사고 난 데가 다 야권 지역이다.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황우여도 참 인간상 황우여가 어떤 황우여입니까? 그 옛날에 이해창이하고 인원으로 건으로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예. 참 하여튼 완장창 오면은 인간이 변해. 결국은 새누리당 대표라는 완장창 오니까 그딴 얘기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예. 아이고.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대 총선을 보자고요. 그때는 새누리당이 기댈 게 없어요. 차기 대권 주자 누가 있어? 정몽준. 김문수. 나자빠졌지. 그 다음이 이제 김무성인데. 김무성은, 이게 공격 논리가 많아요. 단장. 김무성도 있지만 김문수도 있어. 김문수? 김문수인데. 문수인데. 네. 나 김문수인데. 네. 나 김문수인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그 양반한테 참 미안한 얘기지만, 어렵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근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예.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몽준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상당기간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누구든지 총대만 매면은 지지율 20%는 항상 존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야권은 분열돼 있어요. 네. 분열돼 있어도 2, 3, 4등은 하긴 합니다만은 네.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로 분열돼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여권이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이건 뭐 불변한 사실이죠. 그러나 네. 그렇게 맥없이 지지는 않을 겁니다. 김무성, 김문수 우습게 보이죠. 예. 그러나
그 둘 중에 한 명이 뭔가 여권의 주자로 부상이 된다면 그렇죠. 또 뭐 무섭게 응집하겠지. 30% 40% 지지는 금방 됩니다. 자,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 안 우리가 되겠지만. 지금 보기에 네. 새누리당의 최대 결집 프로테이지가 40% 아닙니까? 네. 그리고 중도층을 끌어와야 되는데 중도층 끌어올 그렇게 해서 10% 정도 더 끌어와가지고 당선되게끔 할 그런 동력, 에너지가 있냐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동력을 끌어오려면은 뭐 그동안 써먹었던 것들을 보면은 박근혜의 눈물 그리고 뭐 저기 색깔론 뭐 통진당과 엮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 또 뭐가 있지? 막말도 있겠군요. 막말도 있을 것이고. 또 나 방송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예. 나야 뭐 이미 뭐 끈에 있으니까 상관없다마는 예. 또 혹시라도 빌미를 줄 수는 없으니까 예. 저도 앞으로 조심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여하간 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안 먹힌다는 거 아닌가. 이번 선거 때 쓸 거 다 썼잖아요. 네. 정치 혁신, 근원적인 인적 쇄신. 경제민주화, 복지 이건 이제 다시는 못 써볼 거야. 이제 그거 쓰면 아주 패죽일 거야 아마. 거짓말을 했으니까. 자,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대패를 막았다 이렇게 자평을 한다면은 다음 선거는 어떡하려고 이런 질문 이게 앞에서 이번에는 답이 없을 박근혜 거라고 봅니다. 눈물로 그야말로 기사에 생겼다면은 다음엔 뭘로 할까요? 궁금해. 예? 다음에는 예. 이번에는 박근혜 눈물 가지고 눈물 마케팅으로 그야말로 참패를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예.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은 사실 새누리당이 참패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접전 지역 7군데나 됐다는 거는 그만큼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저는 뭐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보는데요. 예. 여하튼 박근혜 눈물 마케팅으로 이만큼 올라왔는데 다음에는 도대체 뭔 마케팅으로 또 국민들에게 사기를 칠까? 다음에는 말이죠. 적어도 박근혜 갖고는 마케팅 못합니다. 정권 말 아니겠습니까? 네. 정권 말이면은 뭐 지금의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가공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젠가 소진될 것. 여기에 누가 토를 달고 여기에 이견을 달겠습니까? 이미 그 충청권, 수도권에서는 안 먹힌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강원도까지, 심지어 부산까지. 그런 양상이라면은 다음에 박근혜 카드 못 씁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이번에 부산은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이거는 뭐, 새누리당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예. 그게 진짜 부산 사람들 좀 변해야 됩니다. 아이고, 변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본들 변할 사람들이 안 변하면 뭐 뭐라고 지금 얘기하겠습니까? 오케이 마리님이 그림을 하나 올리셨는데 아버지가 식탁을 뒤엎으면서 아들 따귀를 때리는 이런 만화가 올라왔네요. 그러면서 모 후보 현 시각 상황. 정몽준 후보의 이번 낙마 이건 뭐 사실 아들 탓이라고 봐도 뭐 무리는 아니겠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니, 뭐, 계기를 준 거는 사실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세월호 참사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정몽준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상당했었어요. 적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니의 변명도 시원찮아가지고 네. 뭐 말을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뭐 시기를 잘못했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계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저런 인간들은 저렇게 사고를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를 내는 거지. 예. 그래서 한때 그런 얘기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안산 단항구가 아니라 어디 저기 강남 대치동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갔어도 그렇게까지 제대로 대처를 못 해가지고 살려도 될 목숨들을 죽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지도층 인사들, 특히 새누리로 대표되는 이런 기득권층의 인사들이 사고방식이 예. 결국은 정몽준의 아들과 예. 정몽준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이게 현실이구나. 우리는 부자가 재벌이 시장이 되면은 아무래도 뭐 좀 우리한테 담은 몇 푼이라도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산이구나 예. 하는 점을 자각시켜준 것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요. 예. 결국은 그 본질 자체가 예. 낙선을 예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잉태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뭐 아들 탓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아들 책임론을 만들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그건 발언이 계기일 뿐이죠. 계기가 됐다는 얘기죠. 네, 예. 계기일 뿐이죠. 또 무엇보다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몽준 후보가 뭐 눈물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해명하고 또 이런 뭐 약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따져보니까 이게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래서 정몽준 후보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약간 좀 굉장히 좀 씁쓸한 결론을 맞게 됐습니다. 자, 1부 일단 마감하고. 마감을 할까요? 저희는 또 잠시 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입니다.